사피엔스. 역사상 최대의 사기. 인간이 250만 년간 먹고 살기 위해 사냥했던 동물과 채집했던 식물은 스스로 자라고 번식한 것들이었다. 거기에 인간의 개입은 없었다. 호모 에렉투스, 호모 에르가스트, 네안데르탈린은 야생 무화과를 따고 야생양을 사냥했다.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할지, 양떼가 어느 목초지에서 풀을 뜯어야 할지, 어느 숫 염소가 어느 암 염소를 임신시켜야 할지에 대해서 인류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았다. 호모 사피엔스는 동아프리카에서 중동으로 유럽과 아시아로 마지막으로 호주와 미 대륙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들은 가는 곳마다 야생식물을 채취하고 야생동물을 사냥하면서 사는 방식은 유지했다. 현재의 방식으로 잘 먹고 살 수 있으며 풍성한 사회구조, 종교적 믿음, 정치적 역학의 세계를 잘 지탱할 수 있는데 굳이 왜 다른 것을 시도하겠는가? 이 모든 상황은 대략 1만 년 전 달라졌다. 이때부터 사피엔스는 그의 모든 시간과 노력을 몇몇 동물과 식물종의 삶을 조작하는 데 바치기 시작했다. 인간은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씨를 뿌리고 작물에 물을 대고 잡초를 뽑고 좋은 목초지로 양을 끌고 갔다. 이런 작업을 하면 더 많은 과일과 곡물과 고기를 얻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인간이 생활하는 방식의 혁명, 즉 농업혁명이었다. 인류가 농업으로 이행한 것은 기원전 9500년에서 8500년경 터키 남동부, 서부, 이란, 에게해 동부 지방에서였다. 시작은 어렵고 지리적으로 제한된 지역만을 대상으로 했다. 밀을 재배하고 염소를 가축한 것은 기원전 9000년경이었다. 완두콩과 렌즈콩은 기원전 8000년경, 올리브 나무는 기원전 5000년, 포도는 기원전 3500년 재배가 시작되었고 말은 기원전 4000년부터 기르기 시작했다. 낙타와 캐슈넛 같은 일부 동식물은 더 나중에 가축과 재배식물이 되었다. 하지만 기원전 3500년이 되자 가축화와 재배 작물화의 주된 가도는 지나갔다. 온갖 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인류를 먹어 살리는 칼로리의 90% 이상이 밀, 쌀, 옥수수, 감자, 수수, 보리처럼 우리 선조들이 기원전 9500년에서 3500년 사이에 작물화했던 한 줌의 식물들에서 온다. 지난 2000년 동안 주목할 만한 식물을 작물화하거나 동물을 가축한 사례가 없었다. 오늘날 우리의 마음이 수렵 채집인 시대의 것이라면 우리의 부엌은 고대 농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 한때 학자들은 중동의 어느 특정 지점에서 농업이 시작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갔다고 믿었다. 그러나 오늘날 학자들은 중동 농부들이 자신들의 혁명을 수출한 게 아니라 농업은 세계 여러 지역에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생겨났다는 생각에 합의하고 있다. 중미 사람들은 중동에서 밀과 완두콩을 재배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옥수수와 콩을 작물화했다. 남미 사람들은 멕시코나 지중해 지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채 감자를 재배하고 라마를 키우는 법을 익혔다. 중국의 초기 혁명가들은 쌀과 수수를 작물화하고 대지를 가축화했다. 북미의 첫 정의사는 먹을 수 있는 호리병박을 찾아 땅속을 샅샅이 뒤지는데 전력이 나서 호박을 재배하기로 결심하였다. 뉴기니의 농부들은 아프리카 수수, 아프리카 쌀, 수수와 밀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도록 작물화했다. 이들 지역에서 농업은 널리 퍼져나갔다. 기원 후 1세기쯤이 되자 세계 대부분의 지역 사람들 대다수가 농민이 되었다. 중동, 중국, 중미에서 일어난 농업혁명이 호주, 알래스카,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대부분의 식물과 동물, 작물화나 가축화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사피엔스는
맛 좋은 송로버섯을 캐거나 털이 부숭부숭한 메모들을 사양할 수는 있었지만 이를 재배하거나 가축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버섯의 곰팡이는 형체가 너무 불분명했고 야수는 너무 사나웠다. 우리 조상들이 잡거나 채취했던 수천 종의 동물과 식물 중에 농업과 목축업에 맞는 후보는 몇 되지 않았다. 이들 종은 특정 장소에 살았고 그 장소들이 바로 농업혁명이 일어난 지역이다. 한때 학자들은 농업혁명이 인간성을 향한 위대한 도약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두뇌의 힘을 연료라는 진보의 이야기를 지어냈다. 진화는 점점 더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을 만들어냈고 결국 사람들은 너무나 똑똑해져서 자연의 비밀을 파악하고 양을 길들이며 밀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게 가능해지자마자 지겹고 위험하고 종종 스파르타처럼 가혹했던 수렵 채집인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고 농부의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기기 위해 정착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환상이다. 시간이 흘러 사람들이 더욱 총명해졌다는 증거는 없다. 수렵 채집인들은 농업혁명 훨씬 이전부터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었다. 사냥하는 동물과 채집하는 식물을 잘 알고 있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농업혁명은 안락한 새 시대를 열지 못했다. 그러기는커녕 농부들은 대체로 수렵 채집인들보다 더욱 힘들고 불만스럽게 살았다. 수렵 채집인들은 그보다 더 활기차고 다양한 방식으로 시간을 보냈고 기아와 질병의 위험이 적었다. 농업혁명 때문에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식량의 총량이 확대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분의 식량이 곧 더 나은 식사나 더 많은 여유 시간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오히려 인구 폭발과 방자한 엘리트를 낳았다. 평균적인 농부는 평균적인 수립 채집인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며 그 대가로 더 열악한 식사를 했다. 농업혁명은 역사상 최대의 사기였다. 그것은 누구의 책임이었을까? 왕이나 사제, 상인은 아니었다. 범인은 한 줌의 식물종, 밀과 쌀과 감자였다. 이들 식물이 호모사피엔스를 길들였지 호모사피엔스가 이들을 길들인 게 아니었다. 잠시 농업혁명을 밀의 관점에서 생각해보자. 1만 년 전 밀은 수많은 잡초 중 하나일 뿐으로서 중동의 일부 지역에만 살고 있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불과 몇천 년 지나지 않아 세계의 모든 곳에서 자라게 되었다. 생존과 번식이라는 진화의 기본적 기준에 따르면 밀은 지구 역사상 가장 성공한 식물이 되었다. 북미의 대초원 지역 같은 곳에는 1만 년 전 밀이 한 포기도 없었지만 지금은 수백 킬로미터를 걷고 또 걸어도 밀 이외의 다른 식물을 볼 수가 없다. 세계적으로 밀이 경작되는 지역은 225만 제곱킬로미터쯤 되는데 이는 브리튼섬의 10배에 이른다. 어떻게 이 잡초는 그저 그런 식물에서 출발해 어디서나 자라는 존재가 되었을까? 밀은 호모사피엔스를 자기의 이익에 맞게 조작함으로써 그렇게 해낼 수 있었다. 약 1만 년 전까지 이 유인원은 사냥과 채집을 하면서 상당히 편안하게 살고 있었으나 이후 밀을 재배하는 데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다. 200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전 세계 많은 지역 인간은 동이 틀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밀을 돌보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게 되었다. 밀을 키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밀은 많은 노동력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밀은 바위와 자갈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밭을 고르느라 등골이 휘었다. 밀은 다른 식물과 공간, 물, 영양분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타는 듯한 태양 아래 온종일 잡초를 뽑는 노동을 했다. 밀은 병이 들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해충과 마른병을 조심해야 했다. 밀은 목이 말랐기 때문에 인간들은 샘과 개울에서 물을 끌어다 댔다. 밀은 배가 고팠기 때문에 사피엔스는 밀이 자라는 땅에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동물의 변을 모아야 했다. 사피엔스의 신체는 이른 가업에 맞게 진화하지 않았다. 사과나 무에 기어오르고 가지를 띄어서 뒤쫓는 데 적응했지 바위를 제거하고 물이 든 양동이를 운반하는 데 적합한 몸이 아니었다. 인간의 척추와 무릎, 목과 발바닥의 장심이 대가를 치렀다. 고대의 유골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농업은 이행하면서 디스크 탈출증, 관절염, 탈장 등 수많은 병이 생겨났다. 새로운 농업 노동은 너무나 많은 시간을 필요로 했다. 사람들은 밀반 옆에 영구히 정착해야만 했다. 이로써 이들의 삶은 영구히 바뀌었다. 우리가 밀을 길들인 것이 아니다. 밀이 우리를 길들였다. 길들이다가 가축화하다는 뜻의 단어, 집이라는 뜻의 라틴어가 어원이다. 집에서 사는 존재는 누구인가? 밀이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다.